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4년 차 40대 직장맘인데요. 남들은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던데 전 시댁 식구들이랑 친한 편이에요. 친정 가족처럼 지내는데 그중에서 신우랑 제일 친했어요. 남편 형제들이 총 4남매가 있고 남편이 그중에서 첫째 두뇨. 막내 신우의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그런지 신우가 정말 제 동생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신우가 저를 친언니처럼 생각하며 잘 대해줬어요. 신우 성격 자체가 저랑 다르게 애교가 많고 사교적이라 대하기도 편했어요. 신우랑 단둘이 만나서 친구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요. 글쎄, 신우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 있죠. 언니, 이제 내가 30대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생겨버렸어. 막 엄청 부자고 잘생긴 사람은 아닌데 나랑 되게 잘 맞아. 성격도 착하고 싸울 때도 말을 험하게 안 하는 이런 사람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집에 데려가기 전에 연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 그래도 될까? 신우 말로는 제가 너무 친언니 같아서 보여주고 싶다고 해. 시댁 식구들이랑 다르게 제가 이성적이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편이거든요. 사남매 모두 좋은 말만 하는 성격이라 저 같은 사람이 필요했나 봐. 제발 봐달라고 그래서 말했어. 아가씨가 만나는 사람이면 당연히 좋은 사람이겠지. 을남에겐 좋은 기운이 있어서 좋은 사람만 꼬인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른들 먼저 만나게 해봐. 내가 봐서 뭐해. 제가 소개받아 놓고 시어머니도 아닌데 신우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한다면 반대해야지.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거절했던 건데 다행히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신우가 결혼 허락해달라고 남자친구를 데려갔는데 반응이 좋았대요. 상내 자리를 잡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신우가 얼른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신우를 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모이면 진짜 북적북적했거든요. 게다가 시ум한 성격이 활발한 게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 대부분이 말이 많고 활기찼죠. 저희 친정집은 조용하고 과묵한 편이라서 시댁이 이런 분위기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모든 시댁 식구들이 틈만 나면 반찬을 챙겨주고 제가 힘들어 보일까 봐 안아주며 위로해 주셨어요. 이렇게 다정한 형제들이 많고 다복한 가정이라 그랬을까요? 최근에 남편이 자식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저희한테는 아들 한 명이 있는 것이 충분한데 다른 아이를 더 갖자고 하니까 왠지 걱정이 되네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재촉하는 거예요. 우리 애 더 안 가줄 거야? 내가 몇 년 전부터 애가 짜고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하해. 둘째는 지금 늦둥이가 줬대. 나이가 많아서 안 생길 줄 알았는데 덜컥 걔가 생겼다고 하더라. 우린 지금 이게 뭐야? 누가 보면 그냥 집만 같이 쓰는 사람인 줄 알겠어? 당신이 아내 같지 않다고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우리 아들도 돌보기 힘든데 자꾸만 애를 2명이나 더 낳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이야기했죠. 아니, 솔직히 지금 2명 더 낳자는 게 말이 돼? 우리 재훈이도 아파서 병원비 엄청 들어.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어서 애 갖기도 힘들고. 서방님네처럼 갔더라도 또 아픈 애 낳을까 봐 걱정돼.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애 셋 낳기로 하지 않았냐며 막무가내로 굴더라. 그 요구에 당신이 그때는 무조건 출산하면 건강한 아이만 나올 줄 알았죠. 도대체 몇 년 전 얘기를 꺼내는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참다 못해 남편을 버리 언급하고 말았어요. 당신이 지금 얼마 버는지 알아? 나는 얼마 버는지 알고는 있고 이 돈으로 우리 재훈이랑 애 둘까지 더 못 키워. 자식 셋은 무리라고 제 남편이니 자존심 상하게 안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버는 돈을 언급하며 직언하는 남편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그리 말하니 남편이 기분 나빠하며 보라 한 듯이 제 연봉을 언급하더군요. 괜찮다는 그래서 당신이 투잡을 하는 거다. 벌어오는 돈이 적은 것 같으면 당신이 더 일에 맨날 야근하고는 남편한테 뭐라 하지 말고 저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러는 걸까? 그래서 제가 남편의 말에 바로 반박하고 말았어요.
남자가 돼가지고 애 한 명 키우는 것도 버거워했으면서 뭐해? 친정에 맡겨놓고 틈틈이 배달 알바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여기서 왜 나한테 일을 더 하라는 거야? 제가 유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할 말이 없어졌나 봐요. 집을 휙 나가려다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내가 남자로 안 보이지. 다른 남자 생긴 거 뻔히 보여? 그래서 나 무시하고 깔보는 거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헛소리이라요? 둘 다 일이 힘들어서 퇴근하고 오면 10시에 애를 재우고 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신혼처럼 불타오를 시간도 없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러니 정신 차리라고 일침을 날려줬죠. 지금 우리가 신이야. 당신, 설마 같이 안 잔다고 이러는 거야? 결혼한 지가 언젠데 잠자리가? 이 나이 먹었으면 아무리 좋아도 맨날 부둥켜 앉지도 않아. 의리로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거라고. 얘 보고 산다는 말 몰라. 남편이 자식 하는 게 100% 순수한 의미가 아니었던 거죠. 물론 자식이 갖고 싶었겠지만 흑심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찝찝했어요. 다정하고 오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어느새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그 고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는데요. 마침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선물을 주러 왔어요. 고맙다고 선물을 받아 들곤 친구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해주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친구도 결혼한 사람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 자식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이 최근 변한 것 같다는 말을 슬쩍 흘렸죠. 친구가 뭔 일이냐고 너무 궁금해 하길래 전부 다 말했더니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남편한테 질환 좋은 친구가 생겼거나 여자 생긴 거 아니야? 근묵자극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설마 이상한 데 다니거나 맞들린 거 아닐까 친구가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왜 찝찝했지만 그런 기분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해두긴 했어요. 설마 우리 남편 그럴 리 없어. 그 사람 일만 하고 집 들어오는데 뭐 이러고 넘기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대처해버렸어요. 앞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저희 회사 연봉 협상 날이 다가왔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번에도 연봉을 안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연봉 동결이 지속되고 있어 이직을 결심했어요. 실적이 꽤 좋았던 터라 자신감 있게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 회사에서도 공고가 올라온 거 있죠. 조건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좋길래 혹시 몰라서 지원해봤어요. 그런데 붙어버린 거예요. 면접을 코앞에 두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당신 진짜로 오려고 다른 회사 다니는 게 낫지 않아? 다른 회사는 뭐 연락 온 데 없어. 우리 회사보다 좋은데 많잖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엄청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조건이 제일 좋아서 가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래 하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했어요. 집에서 맨날 보는데 회사에서도 마주치면 부부관계도 안 좋아지. 원래 같이 사는 사람일수록 서로 간격 유지하고 적당히 자기 공간이 있는 게 낫지. 괜히 자주 마주쳐서 싸우지 말자 이런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해대길래 제가 바로 오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서로 마주치고 하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돈 벌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훈이를 생각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우리가 같은 부서도 아니고 층도 같은 층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제가 설득해봤는데 남편 표정이 여전히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붙들고 남편이 걱정할 만한 것들을 대꾸해봤는데요. 난 당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 가? 회사 일하는데 부부관계 안 좋아질 일이 뭐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근무하다 싸우게 되면 내가 이직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 이러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남편이 이때 제게 한 소리가 정말 가관이었다. 가족이나 연인이 같이 못 다닐 텐데 당신이 내 와이프인 거 알면 안 받아줄 확률이 높아라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넘어서서 진짜 개소리를 하길래 얼척이 없었죠. 제가 그게 말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하는 반박 좀 들어보세요. 아니 진짜 안 받아준다니까?
사내 연애하다가 결혼한 부부도 갑자기 잘 다니고 있다가 한 명이 나갔어. 나도 괜히 말하는 게 아니야. 남편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거라고 하길래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면접 때 당신 와이프라고 얘기해 볼게. 그럼 됐지.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멈칫하더라고요. 뭐라 대꾸할 말이 생각 안 났는지 떨떠름한 표정으로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음 날에도 자기는 같은 회사 다니면 불편하다. 다른 부서라 언젠가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호되게 혼냈지. 재훈 아빠, 어차피 지금 합격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벌써부터 달달 볶는데? 일단 면접 보고 합격한 다음에 생각하자. 이러면서 남편에게 아들을 안겨주고 면접 준비를 해왔는데요. 드디어 남편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된 날, 인사팀장을 만났죠. 인사팀장이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데 벌써부터 절 친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처럼 대하길래 붙을 것 같았는데 분위기 좋게 면접이 끝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사실 여기 회사에 제 남편이 다니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인사팀장이 깜짝 놀라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남편 이름을 말했어요. 그런데 인사팀장이 부서가 있게 된다면, 계속해서 신뢰를 갖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새로운 관계가 되기로 했어요. 다르고 사무실도 나눠져 있어서 부딪힐 일이 없을 거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남편이 말했던 게 생각나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사내 연애하다가 결혼한 부부 중에 한 명이 퇴직했다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별 문제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인사팀장이 이러는 거예요. 아, 김 대리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임신을 했는데 입덧도 너무 심하고 쌍둥이라서 관두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하셔서 사직서 내신 거예요. 저희가 사내 연애한다고 그만두라고 하진 않죠.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죠. 이제 기분이 찝찝함을 넘어서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 인사팀장이 내일 안에 결과를 문자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해줬죠. 그대로 면접이 끝나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인사팀장이 갑자기 저를 붙잡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설마 윤 팀장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인사팀장 눈동자가 엄청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제 눈을 피하더라. 아, 그렇구나 하며 혼잣말을 하던 인사팀장이 조심히 들어가라며 허둥지둥 면접 보던 회의실을 나갔어요. 인사팀장이 왜 갑자기 저랬던 걸까요?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가려다가 몸을 돌려 화장실에 들렸는데 가난해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떠들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여직원들이 남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윤 팀장님 도대체 왜 그러시나 몰라. 인사팀까지 와서 자기 와이프 뽑지 말라고 한 거 있지? 뭔가 챙기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야? 윤 팀장님 와이프 몰래 바람 핀다는 소문 있잖아. 그거 들킬까 봐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여직원이 맞는 것 같다며 웅성거리고 머릿속이 새하얀 막술장학재단 사내 연애 회사 복사기 빼고 다 안다는 말이 있잖아. 지금 윤 팀장님이랑 걔만 비밀 연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러다가 복사기가 본처한 둘이 바람 피고 있다고 팩스까지 보내주겠다라고 아깔람이. 저번에 회식 때 생각나 술 잔뜩 취해서 우리 없는 줄 알고 그런 짓 했잖아. 근데 와이프는 자기 남편이 바람 피는 것도 모르나 어떻게 저리 둘 수 있지 눈치가 없는 건가 아니면 일부러 눈 감아주는 걸까? 이렇게 말하면서 절 비웃는데 너무 치욕스럽고 남편을 너무 많이 믿은 게 죄였던 남편이 최근에 이상해진 거지. 그동안은 쭉 괜찮았거든요. 가정에 충실하고 저랑 제 아들한테 잘해줘서 남편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직장일이 바쁘기도 하고 아픈 아들 돌보느라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이 외박하고 늦게 들어와도 저랑 제 아들 아침은 꼭 챙겨주는 사람이었기에 단순한 것 같았습니다. 소문이지만 두둔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회사에서도 예쁜 여직원이나 일자리에서 인정받는 남직원이 있으면 질투하느라 항상 뒷담을 하고 헛소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면 제정신을 부여잡아 보려고 했죠.
남편에게 당신 바람피냐고 다짜고짜 물어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애도 아프고 이직 준비도 해야겠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날도 집에서 아픈 애를 돌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합격했다는 문자가 왔어요. 저는 바로 출근하겠다 답장을 보냈죠. 제가 남편에게 회사에 합격했고 출근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남편 얼굴이 새하얀 막술장학재단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걸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자기 핸드폰을 막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직장 사람들한테 축하 메시지가 온 거라고 둘러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니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결과 그녀는 화장실에 있을 때 우연히 여직원들이 이야기하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제가 전에 적지 않은 단어를 추가하고 화자의 말이 본래는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편집합니다. 지켜보았지만요. 그동안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자만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예상과는 달리 다음 주가 될 때까지 별로 짐이 없고 문제는 남편 회사로 출근하고 생겼어요. 제가 회사에 들어서자 어떤 한 여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어깨를 팍 치고 가는 거예요. 순간 놀라고 아파서 악소리를 내니까 그 여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갔어요. 누가 봐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죠. 앉은 자리를 보니 남편이랑 같은 개발팀 여직원인 것 같은데 가방도 탁탁 놓고 소리나게 키보드도 탁탁 두드리더니 마우스를 팍팍 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개발팀장인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윤 팀장님은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얘기 드렸는데까 먹으신 건? 아니죠. 이 말을 듣고 남편이 저를 힐끔 쳐다봤어요. 분명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직원들이 얘기를 하면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직원 말 한마디에 사무실 직원들도 뭔가 다 알고 있다는 듯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그 여직원이 혼잣말하듯 이러는 거 있죠. 아 한가 왜 자꾸 다른 사무실에서 서성이고 있지? 신경 쓰이네. 저한테 한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오해를 하신 것 같다면서 웃고 가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더니이고 직급도 낮은 게 대놓고 저러니 열리받았어요. 더 큰 문제는 퇴근 후 환영식이 열렸을 때 찾아왔어요. 마케팅 팀끼리 간단하게 밥 한 끼 하면서 얼굴 좀 트고 어색함 좀 풀자고 했는데요. 식장으로 갔는데 직장 동료들이 다음 날이 주말이니 한잔 하자며 하나 둘술을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도 한 잔 받으라고 하길래 한 잔 받아서 먹었죠. 총 3잔 정도 먹었을까요? 안 그래도 술이 약한데 알코올이 들어가서 긴장이 풀렸나 봐요. 제가 그날 꿈뻑꿈뻑 졸다가 엎드려서 잔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동차 아닌 거예요. 이리저리 둘러보니 뒷자리에 제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앞자리에는 남편이랑 제가 상간녀인 줄 알았던 그 여직원이 앉아 있더라고요. 절 뒤에 내팽겨치고 아슬아슬한 스쳐만 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즐기고 있길래 백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진짜로 바람 피웠던 거였어? 아니라며, 그냥 소문이라고 제가 난리를 치니까 남편이 미안하다고 싹는 거예요. 상간녀가 아주 뻔뻔하게 이혼하라고 하는데 머리칼을 잡았죠. 그런데 남편이 뜯어 말리더니 상간녀를 급히 밖으로 내보내더군요. 제가 왜 말리냐? 이거 놓으라고 하는데 상간녀가 차문을 열고 나가 버렸어요. 상간녀가 저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고 저 멀리를 바라본 채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 여자가 보기에는 넌 내가 상녀 줄 알겠어? 상간녀 다칠까 봐 애지중지하는 꼴 좀 봐. 감히 바람을 펴놓고 내 편이 아니라 상간녀 편을 들어.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괜히 싸움 일으키고 경찰 부르고 소송당하고 그럴까 걱정돼서 말을 막았답니다. 상간녀가 더 좋다는 소리를 해대길래 거짓말 치지 마. 상간녀가 더 좋아서 나한테 이혼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이러는 거잖아.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말하라고. 그 후 남편은 빠르게 사과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처가에서는 차박으로 나가달라는 제 발언에 남편이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다가 마침내 소극적인 사과를 하며 저 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곧 있으면 은혜 상견에 참석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당신 너무 화가 나 보여요. 조금 진정하고 생각해봐요. 남편은 제가 신우인 은혜를 정말 친동생처럼 아끼고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상견례에 참석하지 않으면 시댁 식구들도 걱정을 하니까 제발 그 자리만 같이 가준다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걸 설득해서 마음을 돌리려는 것 같아 보였지만 넘어가 주지 않았어요. 대신 넘어가는 첫째 부탁을 들어주면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남편이 부탁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제가 이렇게 대꾸했어요. 시댁 식구들 전부 모아놓고 당신 불륜 사실을 말하는 거라도 해주면 돼요. 그럼 참석하고 결혼할 때까지 이혼 소송 안 할게요. 그러나 남편이 그걸 말리려고 시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드리기로 했어요. 시댁 식구들을 모아 달라고 했죠. 시어머니께서 무슨 일이냐 따지시고 제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답해 줬어요. 어머님, 사실 그이가 사고를 쳤거든요. 집안에 아주 중대한 일이 생겼으니까 만나서 말씀드리게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 오라고 전화 좀 돌려주세요. 저도 지금 시댁으로 갈게요. 시어머니는 일단 제가 온다고 하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몇 시간 후에 시댁에 갔더니 식구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불륜 사실을 다 말해버렸어요. 저희 남편이 사실 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불륜 상대는 같은 부서 직원이었고 그동안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가 남편이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상간녀가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우습게 알더라고요. 사무실에서 툭툭 치는 것도 모자라 비아냥 됐어요. 이 자식도 환영식 날 제가 술 취해 잠든 사이에 뭔 짓을 했는지 아시나요? 차 타고 데리러 와서는 저 뒷자리에 눕혀놓고 상간녀를 앞자리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더러운 짓을 했는데 나머지 상상에 맡길게요. 남편이 제게 한 짓이 멋 같아서 입에 올리기도 싫거든요. 제 말을 듣고 시댁 식구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이곳저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럽다 통곡을 하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인생을 다 맞춰서 잘 먹이고 잘 키워놨더니 뭐. 불륜 우리 며느리를 버리고 바람을 펴. 내가 정신이 있는 게야. 내 인생 망칠 거면 너만 망가지면 됐지. 우리 딸 결혼 코앞에 두고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분노하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는데 남편이 그걸 고스란히 맞으면서 시어머니랑 제게 용서해 달라고 비는데 이혼을 선포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남편이 머리 싹 다 밀고 절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 결혼 유지할까요? 생각 없어요. 이혼 소송이란 상간녀 소송 걸 테니까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러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만 드리고 나왔는데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시며 꼭 안아주시는데 눈물이 나올 뻔했죠. 그래도 울지 않으려고 눈물 꾹 참고 냉정하게 시댁 식구들 냈어요. 시댁 식구들이랑 즐겁게 지낸 시간이 세로록 떠오르긴 했지만 바람핀 남편 때문에 헤어지기 싫다고 울면 저만 더 괴롭잖아요. 남편 식구들한테 정을 못 대면 남편이랑 마주치게 될 테니 더 이상 엮기 쉽진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친정집 식구들만큼 좋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시댁 식구들 계속 보겠다고 예쁘게 잘 정리하는 것도 웃겼으면 그렇게 결국 소송 끝에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집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됐는데요. 결국 제가 생각한 방식대로 하니 전 남편 얼굴을 다시 보게 된 일은 없어졌어요. 시간이 지나 전 남편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전화와 문자가 왔는데 이에 대해 차갑게 응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당신이 용서받을 방법은 없어. 우리 아들을 위해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라 라고 말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 전 남편으로부터 오는 연락은 줄어들었어요. 마침내 연락이 끊긴 그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전 남편이 함께 살았던 집을 처분하고 아닌 시댁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러던 중 신우가 연락을 줬고 신우를 통해 더 이상의 근황을 알게 되었어요. 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오빠가 그런 짓을 했는데 잘 지내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도 조금 기이하긴 했어요.
사실은 그냥 소식을 전해주려고 전화했던 거예요. 력 주려고 전화드렸어요. 신우가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눈이 번쩍 띄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신우가 이러는 거예요. 오빠가 너랑 살림을 합쳤고 제가 그것 때문에 파혼 아닌 파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신우가 상견 자리를 갖기로 했지만 전신우 쪽 시댁 식구들이 그 사실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전 남편이 바람피다 걸려서 저한테 이혼당하고 그 상가랑 재혼한 사실으로. 전신우 남친은 파혼하기 싫었지만 전신우 측 집안 어르신들이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해요. 결국 상견례 자리가 파토났지만 전신후는 굴하지 않았다고 했죠. 강제로 파혼당한 아픔을 아는 채 전신우 남친과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고 있었다고 해요. 전신우 이후로 있었던 일을 더 얘기해 주세요. 주었거든요. 들었거든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길까요? 욕을 했냐고요? 전 제 남편과 신우의 근황을 듣고 있던 중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뻔뻔하게 재혼을 했다는 소식에 진짜 놀랐어요. 어머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다는 게 너무 믿기 어렵네요. 제가 벌써 이 정도까지 한 게 아니라고요? 제 오랜 연인과 결혼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려던 중에 신우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결국 제가 임신을 하게 돼서 시부모님이 겨우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상간녀인 거예요. 제 상견 여자로 착각이 뼈저리네요. 전 남편이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결혼 반대를 받았다는데 온다는 게 정말 말이 돼요? 신우가 격분한 상간녀의 정체까지 밝혀졌어요. 전 신우의 이야기를 듣자면 상간녀가 애가 안 날 거라며 자고해서 남편이 허락했다고 해요. 상간녀 말로는 늘어놓았었는데 몇 달째 주었을까요? 뒤에 상간녀가 거짓말처럼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애가 갖고 싶어졌으니까 다시 묶은 걸 풀자고 하길래 상간녀가 너무 미웠던 전신우가 뒤를 캐봤는데 글쎄 상간녀가 임신 5주 차였다고 해요. 전 남편이 묶었는데 상간녀가 임신을 하다니. 그 와중에 약 바른 상간녀는 전가 눈치챈 걸 알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 나 다른 남자 애가지다. 왜 이거 말하면 아가씨 상견자리 내가 파토 낼 거야? 저번에도 내가 파토 낸 건 알고 있지? 너 뱃속에 있는 자식,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어. 나 충분히 너네 자식까지 해코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무서우면 괜히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어. 신우가 이 말을 듣고 그런 사람을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받아들인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했죠. 꽃뱀 같은 여자한테 넘어간 전 남편은 그렇다 쳐도 신우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까지 호구처럼 당하고요. 있었으니까요. 결국 전 신우가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말지 사람을 새언니라고 부를 수 없어 결혼 대신 복수를 결심했다고 해요. 전신우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해주면서를 보더라고요. 저는 뭐라도 해볼 생각인데 언니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상관요. 그거 우리 집에서 내쫓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내쫓을 거냐고 물어보니까 신우가 문자로 사진 하나를 보내줬어요. 그 사진을 보고 이거면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전 신우에게 상견 날짜와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전 신우에게 기가 막힌 복수 방법을 전달받았어요. 도대체 어떤 복수인지 궁금하시죠? 정말 통쾌한 복수가 될 것 같아 전 신우 상견례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와서 전 신우가 알려준 식당으로 갔죠. 주차장을 보니 전신후 차가 있었어요. 보이는 거예요. 전신후도 절 봤는지 창문이 내려가더니 이리 오라는 손짓이 보였어요. 썬팅이 지어진 전신후의 차 안은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얼른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전신우가 얼른 조수석에 타보라고 하더군요. 차 안으로 들어가니 전신우가 이걸로 복수하라는 상가의 아기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죠. 전신우가 며칠 전에 문자로 보내준 그 사진이었어요. 장가가 오기 전에 얼른 가라고 해서 눈치를 보다가 서둘러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식당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전신 우측 시댁 식구들은 제가 가족인 줄 알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뻔뻔하게 아무 목적이 없는 것처럼 꾸벅 인사를 드리고 전신 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아가씨가 참 성격이 좋고 부지런해요. 결혼하면 남편한테 정말 잘 할 거예요. 유일한 단점은 알고 계시죠? 신오빠 되는 사람이 바람을 펴서 일이 복잡해졌네요. 이 집안에 상간녀 있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이러니까 전신 후 시부모님들이 엄청 당혹스러워 하셨어요. 도대체 왜 저러나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원하게 해버렸죠. 어쩔 수 없이 결혼 키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애 때문에 상견 자리 잡았지만 탐탁지 않고 불안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아가씨한테 피해가 갈까봐 저도 걱정돼요. 제 전남편 때문에 벌써부터 미움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걸림돌 다 치워드릴게요. 이참에 제대로 참교육해서 아가씨 집안의 상녀 아예 치워드리겠다고 전신 후 부모님들이 제 말을 듣고 옹성거리더라고요. 바로 그때 여다지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이전 시댁 식구들이 저를 보고 오뚝 멈춰서요. 무슨 일이냐?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면서 당황스러워 하셨는데 전 여유롭게 대답했죠. 제가 오늘 아가씨한테 초대를 받았거든요. 전 남편이랑 상관이 걔도 왔어요. 지금 빨리 오라고 해주세요. 제가 보여줄 게 있어서 꼭 와야 하거든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제가 찾자마자 오늘의 주인공 상간녀가 등장한 거 있죠. 지가 어떤 짓을 당할지도 모르고 허두 숨을 치면서 고함을 내지르고 저기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거예요? 이 자리, 제 자리니까 나오세요. 사람 불러서 내 쫓기 전에 비키시오. 이혼해서 남된 사람이 왜 여기 와? 그래서 제가 상간녀를 비웃어 주며 말했어. 하, 곧 이혼당하려 여긴 왜 오셨대? 뱃속에 있는 애는 어때? 건강하게 잘 자하고 있어. 제가 상간녀 배를 쿡쿡 찌르니까 상간녀가 갑자기 표정에 굳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무슨 애냐고? 우리 남편 묶어서 애가 생긴 적도 없다고 하길래. 전 신우한테 받은 사진을 식탁 위로 집어 던졌죠. 상간녀가 그걸 보더니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입술을 덜덜 떨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댔어요. 잠시만요.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가씨, 임신했어요. 아가씨가 파혼다 해도 상관없어요. 아가씨,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댁 때문에 결혼 파도 나면 아가씨 혼자서 애 키워야 된다고요. 상간녀가 이런 말을 하면서 식탁 위로 던져진 사진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나가이에서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보고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며 이거 당신네야? 라고 물어보더군요. 상간녀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전 남편이 들고 일어섰어요. 다른 사람 만났다냐? 나 몰래 그렇고 그런 짓 했다냐? 소리치니 상간녀가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묶었다고 해서 100% 피임 된다는 보장 있어? 당신 애리수도 있잖아. 왜 확인도 안 하고 이러는데? 전 남편이 그게 말이 되냐고 노발대발하자 상간녀가 갑자기 전 신우를 획 돌아보면서 말했어요. 야, 내가 이거 말했지. 이게 진짜 돌았나? 이라고 초음파 사진도 내가 들고 온 거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숨겼는데 들고 와? 고분고분 내 말 잘 듣고 있어서 봐줬더니 감히 선을 넘어. 너 이거 고속이 상간녀가 전 신우를 도둑으로 물며 신고하겠다. 길길이 날뛰면서 전 신우한테 달려들려고 하길래 제가 툭 밀어냈어요. 상간녀가 저한테 밀리고 있는데도 전 신우한테 손짓하며 이러더라고요. 너는 내 상견 예날 이러고 싶니? 내가 너 어떻게든 파혼시킬 거야. 어떤 남자를 데려오든 간에 파혼시킬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대니까 전신우가 맞받아 쳤어요. 그래, 파혼시켜봐라. 나는 너 이혼시킬 거다. 이젠 내 해코지. 나한테 안 먹혀. 내가 누구 때문에 유산기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내 지킬 거거든. 그래서 나 눈에 뵈는 거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 이연아, 나 괴롭히고 막말하기 안 나. 그 말에 남 눈이 가닥 돌아가더니 전 남편이 바로 상녀 귀싸대기를 치는 거 있죠. 상간녀는 전 남편이 자기를 때릴 줄은 몰랐는지 충격 먹은 표정이었어요. 멍한 표정으로 전 남편을 쳐다보고 있다가 울먹거리고 그리고 둘이 하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전 남편이 상간녀에게 했는데
내가 감히 나를 버리고 바람을 펴? 내가 너 때문에 리아도였는데 다른 남자애를 베고 와 그 와중에 상간녀가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을 해댔어요. 나는 너 몰래 바람 피면 안 돼. 너도 와이프 몰래 바람 폈잖아. 한 번의 실수쯤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 애하고 키우려고 했잖아. 뱃속에 있는 애, 우리 애라고 생각하고 키우자. 이런 말로 불륜을 용서해달라고 하다니 상간녀. 머릿속은 텅텅 비었나 봐요. 이혼한 저는 남이니까 개판이 된 상황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끼리끼리 논다고 비웃을 수 있지만 전시모 아니잖아요. 전시모, 이렇게서 울분을 터뜨리며 소리치고 마셨죠. 너희들, 우리 집에서 쫓아낼 거야. 이제 너희들은 윤씨 집안 식구들 아니니까 썩 꺼져라. 전시호가 부들부들 떨면서 말하는데도 전 남편과 상간녀는 듣지 않더라고요. 지들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야단을 피우고 있길래 제가 식당 룸문 열어주면서 말해줬어요. 지금 여기서 싸우지 마. 전신우. 상견 내 자리 또 파토 내지 말고 나가라고. 어머님이 이제 둘 다 윤씨 집안 식구 아니라고 하시잖아. 당장 나가. 그런데 상간녀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혼당한 주제모. 누가 보면 내가 윤씨 집안 며느리인 줄 알겠다. 너나 나가. 우리 집안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나 꺼지라고. 바로 그때 전 남편이 상간녀 팔을 확 잡았어요. 우리 아내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 있죠. 가증스럽게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해댔어요. 내가 예전에 문자랑 전화해서 사정한 건 알고 있지. 사실 당신이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었어. 당신만 한 사람 없더라. 나이 여자랑 더는 못 사야겠어. 틈만 나면 늦게 오고 술 냄새 풀풀 풍기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드디어 오늘 내가 의심한 게 맞았다 생각이 들더라. 가정에 충실했던 당신이 너무 그리워. 내가 잘할게. 엄마랑 내 동생도 자기 얘기만 하는데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 난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 정말 좋아해서 헤어지는 거 아쉬워했었잖아. 전 남편이 이러면서 상간녀를 이혼하겠다 버리겠다는 소리를 해댔죠. 저랑 다시 살림을 합치려고 하길래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끝까지 절 붙들고 구구절절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상가여서 결혼 생활 내내 나가서 술만 마시고 집안일도 안 했대요. 일도 못해서 회사에서 잘린 뒤론 돈도 안 벌어 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직장에 배달 알바에 아픈 아들 육아와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하는 제 내조에 익숙해져 있던 전 남편이 정신을 차린 거죠. 이 상간녀가 호되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저한테 연락을 했던 거였어요. 그 와중에 상간녀는 억울하다며 이런 변명을 해댔어요. 나 임신했어. 남의 애지만 임신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랑 이혼한 저 여자는 임신했을 때 완벽하게 해냈어. 임신한 여자는 약자 아니야? 당신이 보호해줘야지. 역겨운 주장을 아무렇게나 펼쳐대니까 전 남편이 미치겠네요. 막 자기 머리를 헝클어뜨리면서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라고 악을 질러대더라고요. 너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노발대발하면서 상간녀와 싸우다가 절의했다. 붙잡았어요. 전 남편이 궁금하지도 않은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매달리기로 전 남편 귀에 싸대기를 후려쳐 줬는데요. 전 남편이 저한테 맞고선 입을 쩍 벌리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하긴 제가 아무리 화나도 손짓검 한 번 해본 적 없으니까요. 변해버린 제가 낯설었는지 전 남편이 아무 소리도 못하길래 제가 통쾌하게 소리쳐 줬어요. 너나 저것이나 똑같아. 나를 배신해놓고 뭐 이제 와서 나만 한 사람 없다고 바람핀 주제에 별소리 다 하네. 분수를 알아. 양육비나 제대로 보낼 생각해. 다시 만나주거나 연락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돈이나 열심히 벌어놓으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전 남편이 또 우는 거예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며 너무 후회된다고 하니 전신 후가 저 대신 욕을 해줬죠. 온순했던 전신 우가 전 남편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어요. 오빠, 오빠라면 오빠 같은 사람 받아주겠어. 머저리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 결혼 2번이나 망치니 좋아졌냐고? 나 오빠랑 연 끊을 거야? 핏줄이고 뭐고 싹 다 무시하고 2번 다시 안 볼 거라고 전신 후에 말해. 전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전 남편과와 손절을 선포했어요. 시어머니도 딱 잘라서 말하시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너무 못 본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지만 볼 때마다 불편한 감정 만들어. 더 이상 우리 집안 식구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 얼굴 보일 생각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전 시아버지도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제 와 후회하면 뭐 하냐. 이미 엎질러진 물, 가족들이랑 다 등 돌리게 생겼으니 너 자 알아서 살아.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 마지막으로 전 신우도 전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오빠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살다가 인생 망치니 좋아? 동생 인생까지 망치니 좋냐고? 나는 오빠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도 못하고 있어. 나 절대 오빠 용서 못하니까. 설사 내가 결혼하더라도 결혼식 올 생각하지 마. 내가 오빠보다 먼저 세상 떠나면 장례식 쫓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전 시댁 식구들이 일제히 뭐라 하니까 전 남편이 몸둘 바을 모르더군요. 고개를 푹 숙이며 아무 말도 못하길래 그 자리 나와 버렸어요. 그 후로 전신우에게 전화해서 결혼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전신우가 슬퍼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초연하게 응하라고 결혼이요. 당연히 시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파혼했어요. 그런데 그깟 결혼식 안 하면 그만이에요. 다행히 우리 남편이 저 없으면 안 된대요. 저랑 제 애를 위해 시부모님 안 뵙고 살 수 있다고 해서 혼인 친구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전 남편은 벌 받아도 싸지만 전 신우는 무슨 죄일까요? 저는 그런 전 신우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요. 지금은 허락 안 해주실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결혼하라고 하실 거야. 애를 낳고 한번 연락해서 찾아가 봐. 손주를 보면 또 마음 바뀌셔도 그러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복수의 성공에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사실 남편이 상간녀 뱃속에 있는 애가 자기 애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이혼했거나 잘못 알고 계셨던 시댁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전 남편도 쫓겨난다네요. 상가면 부모님한테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친정집에서도 안 받아준 것 같아요. 전 남편처럼 길거리 신세졌다고 하는데 그러나 꽃뱀답게 그동안 작업해준 남자들 집에 얹혀 사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전 남편은 모아둔 돈도 없어서 숙박업소를 전전하면서 지내다가 겨우 고시원 하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원해서 호래비 냄새를 풍기며 살고 있어요. 있다는 소식에 제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은 제 전 남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가여서 만나 본처에게 괴로움을 준 남자는 앞길이 순탄치 않으니까요. 어차피 상가랑 결혼해봤자 남자는 곧바로 불안해질 거예요. 상간녀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생기는 초조함과 실제로 일어나는 불륜 상황을 못 견디게 뻔하죠. 한마디로 상간녀와 한 결혼은 건전한 인간관계로 지속될 수 없다는 건데요. 불륜을 하면 불행이 불행을 낳을 뿐이라는 교훈을 제 전 남편을 통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